자, 이번엔 국회로 가보죠. 오늘 국회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일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었죠. 예상대로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자, 우선 하영재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건지, 위중함은 어떤 건지, 또 하영재 의원 초선 의원이긴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좀 익숙한 그런 의원은 아닌데,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2000년대 초반에 네. 지역구를 없앤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네. 지역구를 유지하려면 인사 다니고 사무실에 사람 쓰고 뭐 해서 최소 한 달에 1,000만 원 또는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예. 이거를 하려다 보니 당선에 목숨을 거는 국회의원들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돈을 어떻게 받았냐? 소위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구를 없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영재 의원의 이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정치자금을 그럼 어떻게 소화해냈을까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지역에서 지방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시의원, 구의원들한테 공천을 빌미로 해서 7천만 원을 수뢰했습니다. 전형적인 불법 정치자금이죠. 네. 그럼 그돈 어디다 썼냐? 자기가 꼴깍 먹었냐? 지역구 관리에 썼습니다. 또 지역구를 관리하기 위해서 보좌진도 운영해야 되고 사무실도 운영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거를 갖다가 소위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5,700만 원을 또 수뢰했습니다. 이걸로 사무실 운영비를 썼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지역구를 갖다가 폐지했었는지, 그리고 왜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고 소위 국민들의 후원금으로 후원금 10만 원 내면은 다 세금 공제해 줍니다. 네. 이런 걸 왜 하고 있냐? 이거 없애자고 한 건데 하영재 의원 초선 의원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국민들이 이거는 하지 말자라고 해서 지난 20년 전에 개정했던 그 취지를 갖다가 최소한은 지켰어야 된다. 그런데 정말 소위 지역의 어떤 지역 정치의 폐해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준 거고, 이미 이런 게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수차례 판결이 난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번에 했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표결을 앞두고 지난번에도 하 의원이 구제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또 문자 메시지 어떤 내용 보냈는지까지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표결 앞두고도 그랬다고 하죠. 자, 오늘 국회에서 신상 발언도 주목되고 있는데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라고 하는 여론이 빗발치는 상황인데, 이런 그 시국에 하영재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사안, 본인을 살려달라고 구명 전화도 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좀 염치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정치인이라면 정무적 그 시국에 따라서 행동하는 바가 상당히 좀 달라야 할 텐데, 이분은 오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건 나만 살고 보자라는 식의 접근을 한 게 아닌가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우선 그 하영재 의원이 이제 본인 신상 발언을 했습니다. 보통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이 체포동의안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해당 의원은 이것의 부당함을 또 본인이 토로를 하게 되는데, 신상 발언에서는 크게 보면 자신의 혐의를 사실상 부풀려진 것,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지만 그 사실이 검찰에 의해서 과대 포장돼 있다라고 하는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네. 자, 만약에 일정 부분 사실이지만 이게 과대하게 포장돼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체포동의안 오케이, 나 그럼 차라리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차라리 나서겠다 당당하게 이렇게 임했어야 되는데 또 그건 또 피했습니다. 그래서 네. 검찰의 혐의 사실이 일정 부분 하영재 의원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이렇게 미루어 짐작이 되고, 그리고 또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도 있었는데 본인은 또 증거인멸을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는 겁니다. 보통은 증거인멸을 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합니다. 하영재 의원은 여기에 딱 네.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표결 결과 160명이 찬성을 했고 99명이 반대를 했고, 그리고 22명이 기권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22명과 반대를 한 99명을 합치면 이게 지금 한 120명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근데 저는 이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료 의원이 구명을 해오는 데 있어서 그거를 어떤 대의보다 개인의 의리 이런 부분에 상당 부분 좀 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의원들이
꽤 있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번 22대 국회에도 21대 국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이 5번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불법을 저질렀으면 앞으로 이 불체포 특권은 내려놓는, 그래서 법을 개정하면 될 일입니다. 그 하영재 의원의 이번 일, 뭐 그 전에 이재명 당대표의 일도 그렇고 네. 앞으로 당대표든 국회의원이든 불법 사실이 있고 그 혐의가 일정 정도 검찰에 의해서 입증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구속되는 겁니다. 예. 네, 불체포 특권을 빨리 법 개정을 통해서 없애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네, 표결 결과도 뭐 동료 의원들 아무리 뭐 운정을 베풀었다고 해도 이미 결정됐다고 보여진 그런 사안이었죠. 국민의힘 당론도 그렇고. 자, 몇 대 몇 이게 좀 주목이 됐었는데, 자, 김대현 평론가 지금 찬성평 60표였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 정도 나올 거라고 보셨습니까? 아니면 생각보다 덜 나온 겁니까? 글쎄요, 저는 뭐 찬성이 압도적으로 나왔어야 한다라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건 이제 네. 사실 원칙론의 입장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현실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인연, 친분 뭐 이런 것들이 의원들 사이에서 또 있을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이게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처리 결과와 또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는 용도로 또 사용할 수 있는 측면도 없잖아 있었기 네.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사실 이 결과가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이 민주당에서 최소 40명 정도가 이 체포 동의안에 이 공감을 했을 것이다, 찬성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저는 그거보다 좀 적었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네. 국민의힘에서 이탈된 그러니까 찬성하지 않고 반대한 그 이탈표가 국민의힘에서 꽤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그 하영재 의원의 체포 동의안 사안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꽃놀이표였습니다. 부결이 되든 아니면 가결이 되든 어쨌든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전 단계에서 있었던 체포동의안 부결 이런 것들을 공격할 수 있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아 이렇게 또 압박할 수 있는 네. 중요한 카드였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했었는데 민주당은 사실은 개개인별로 본인이 그냥 알아서 투표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어쨌든 가결됨으로 인해서 저는 민주당이 또 한 차례 또 홍역을 치르고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 생겼다 이렇게 봅니다. 네. 체포 동의안 어쨌든 지금 김대현 평론가 말씀대로라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소위 꽃놀이패였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약간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 의원들의 속내 어땠을까요? 표심으로. 사실 예전 같았으면 예.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체포동의안이 올라왔다. 그럼 민주당이 앞장서서 100%가 찬성이 나왔을 거고 예. 그랬을 텐데 이번에는 모양새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찬성을 결정했어요. 당론으로 그렇죠. 당론으로 찬성했습니다. 물론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 아까 이제 현실적으로 그래서 얼마가 찬성하고 얼마가 반대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불체포 특권 이것이 이 하영재 의원을 공격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네. 당론으로 찬성을 결정한 겁니다. 근데 민주당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곤혹스러워요. 하영재 의원 건하고 유사한 사례가 노웅래 의원이거든요. 물론 노웅래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받은 적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사례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웅래 의원 때는 민주당이 반대표 던졌다가 이번에 하영재 의원 건에 대해서는 찬성표 던지면 왜 이게 그때그때 달라요가 되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이 부담이 고스란히 또 이재명 당대표에게 또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의힘으로서는 오히려 좀 찬성표를 더 높이기 위해서 결속력을 좀 더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데 160표 찬성 이걸로는 국민의힘이 똘똘 뭉쳤다고 보여주기에는 좀 약하지 않았느냐. 근데 어찌됐든 이번에 체포동의안 가결을 통해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성과를 얻었고 또 민주당은 참 반대하면서도 불구하고 속은 쓰라린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명해야 되나. 특히 노웅래 의원 건 같은 경우에는 해명 불가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예.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오늘 표결 결과만큼 주목됐던 소위 관전 포인트 바로 한동훈 장관의 또 한 번의 국회 등판이었죠. 앞서 노웅래 의원 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당시 한 장관의 설명이 상당히 적극적, 구체적, 인상적이어서 이번엔 어떨까
하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7천만 원 받는 뭐 장면이 CCTV가 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한 네. 이런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뭐 일관되게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민주당 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면 이거에 대해서 또 논란이 생길 수 있고 또 한동훈 장관이 자신의 어떤 정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면 네. 그동안의 논란을 빚었던 행태에서 크게 바뀌면 안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일관성 있게 됐다. 뭐 이번에도 똑같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의미를 담아서 공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해줄 것을 요청을 했다. 좀 그런 점을 본다면 한 장관이 분명하게 일관성을 갖고 자기 정치의 어떤 그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김대현 평론가는 한 장관의 설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한동훈 장관은 뭐 계속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아주 지나칠 정도로 매우 소상하게 밝히고 네. 있는 점, 뭐 이건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장관이 와서 뭐 CCTV도 있었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부분, 뭐 제가 표결에 이 가결 부결 표결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미 이제 하영재 의원의 혐의는 사실은 우리 정치에서 구태로 이렇게 몰렸던 사안이었습니다. 특히나 지역구의 시의원, 기초의원, 광역의원들의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는다거나 너무 전형적이잖아요. 너무 전형적인 아주 네. 구태 정치죠. 여기에 또 본인의 이 지역구 사무실 운영이나 아니면 직원들을 동원하는 데 있어 쓰려고 보좌관 돈 일부를 빼서 그거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그동안에 이런 전례가 몇 차례 있었고 법원은 단호한 판단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태 정치가 재현되지 않았어야 하는데 하영재 의원은 사실 이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네. 그러면 일정 정도 사실이라 한다면 본인은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이 하영재 의원의 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두고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한 장관이 오늘 나와서 사실은 이것이 가결되게끔 자신의 어떤 입장과 법무부, 검찰의 입장을 피력한 것은 앞으로는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이 아니라 네. 하영재 의원의 사안 이후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이런 전례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자,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확실히 민주당 부담이 훨씬 더 컸었죠.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찬성 반대를 던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대현 평론가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오히려 국힘 쪽에서 반대가 많이 나왔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뭐 제 개인적인 내피셜인데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들의 특성이랄까, 예. 뭐 이런 내재적 성질,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특히나 이 하영재 의원이 경남 남해 하동 지역구 아닙니까? 네. 그러면 경남 지역에 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하고는 상당한 친분이 있었을 거고. 군수 출신이죠? 예예. 군수는 아마 관선 군수를 지냈던 네네네.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분이 이제 내무부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예. 관선 부시장 관선 군수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예. 그 이후에는 이제 농림부 2차관을 했었던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선거에 직접 출마를 해서 당선된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이지 않나 싶은데, 예. 근데 보통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우리가 부울경을 먹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분들의 이 어떤 동지에는 또 의외로 굉장히 끈끈합니다. 그래서 예. 민주당에서보다는 국민의힘에서 이게 이제 무기명 투표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기권하거나 아니면 반대함으로써 하영재 의원과의 의리를 지킨 사람들이 상당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어쨌든 개별적으로 투표를 하라고 했습니다만 뭐 일종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기 싫은 숙제 억지로 한 격이죠. 예. 결과는 뭐 어쨌든 가결로 끝났습니다만 앞으로는 민주당에서 혹시라도 노웅래, 이재명 이 두 분에 이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불법 사실로 체포 동의안이 온다 그러면 예. 이번처럼 체포 동의안 가결에 동의함으로써 사실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법적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을 좀 지키는 그런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 교수님. 그렇지 않아도 방탄국회 했는데 이 표결 결과가 어떻게 앞으로 좀 체포동의안 혹시라도 또 나올 때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주당 내에 지금 이 친명 비명 갈등의 네. 기본은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재명 네. 대표의 사법 리스크고, 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은 바로 이 체포동의안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에도 아마 또 체포동의안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예.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저는 크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 이미 다 반영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의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 소위 친명 비명 간의 이 체포동의안 논란, 그리고 그것을 그 사이를 갖다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어떤 그 방탄 비판, 이거는 아마도 1년 정도 꾸준히 이어질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는 뭐 정치권의 이제는 이거는 뭐 거의 반영된 어떤 프레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설명을 드리다가 약간 오류가 있었는데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남해 하동 군수를 3선을 했군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선거를 치러서 국회의원 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정정하겠습니다.